개발 기업인 HLB 테라페틱스가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막염 치료제가 유럽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요.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3%의 낙폭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네이처셀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미국의 FDA 공인에 따라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면서 중동 국가들과 진행 중인 무기체계 계약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58,800원을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쇼쇼쇼 2부도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요.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좀 축소시켜가면서 그래도 3,07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었었고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른 양상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관점들 저희와 마감 직전까지 그리고 마감 이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감을요. 30분도 납두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요. 마감 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특징주와 특징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보다 자세히 한번 뜯어보실 텐데요. 바로 한번 파이널 섹터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하이닉스 특징주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훈풍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를 돌파하면서 154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역시 크게 불어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는 3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하이닉스의 향후 6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32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HBM 비중이 엔비디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비온입니다. 에이비온이 1조 8천억 상당의 기술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오늘까지 4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월요일까지 4,500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에이비온은 자체 개발한 치료제죠.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체 의약품 ABN501에 대해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에이비온은 단백질 표적 항체에 대한 비임상 연구를 시행을 하고요. 계약 상대방은 기타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은 표적 항체 하나당 $500만, 총 2,5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공시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더존 비주온입니다. 최근 AI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인 더존 비주온, 경영권 매각설에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더존 비주온의 최대 주주인 김용우 회장이 글로벌 사모펀드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더존 비주온은 곧바로 투자자로부터 매각을 제안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최근 더존 비주온의 주가는 한 달 사이에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르자 이에 맞춰 매각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더존 비주온의 지분이 글로벌 사모펀드죠. 해외 PEF에 매각이 되면 글로벌 진출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존 비주온의 주가는 장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10%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는 방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방산 테마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휴전에 들어간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만간 충돌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주들 소폭이지만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나트륨 이온 테마입니다.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저비용 그리고 고안전성 측면에서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오늘 자이글이 상한가 보이고 있고요. 애경 케미칼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메가터치는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과열 우려 속에서 어제부터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주가가 140% 넘게 급등한 카카오페이는 이틀 만에 또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으로 아톤과 더즌이 두 자릿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시큐리티도 2%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국내 테마 탑3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섹터 저희가 먼저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과 섹터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섹터 함께해 주실 분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드디어 조정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도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조정이라는 건 언젠가 좀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오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다면 어제도 약간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이 2%가 넘게 좀 빠졌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가 0.9%, 1% 내외로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3,000포인트가 넘어간 시점에서 언제 나와도 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조정.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물론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조정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에 그치고 그냥 올라갔단 말이죠. 국내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의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하락 종목 수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159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758종목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시장 안에서 상승은 320종목대, 하락은 1300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대략 시장이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종목 이렇게 상승 하락 종목 수들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 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수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많이 낙폭이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락의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낙폭이 컸지만 굉장히 빠른 회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입니다. 분명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좀 잡아줬다는 건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장의 분위기가 깨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없다라는 부분은 3,000포인트 아래쪽에 있을 때하고 위쪽에 올라갔을 때 종목들의 포트폴리오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일부 정리를 좀 해두고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경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하락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3,000포인트 구간이라든지 내일장 같은 경우에 금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항상 떨어졌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 자체가 매수의 기회다.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깊은 조정과 그 다음에 좀 큰 그리고 좀 길게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수급이 빠졌다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종목을 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줄 때 어떤 종목을 담아가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내시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낙폭에서의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맥락에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요. 그 상승에 관한 피로감들이 어느 정도 몰리면서 일부의 조정이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감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파이널 섹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 또 한 번의 신고가,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질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의 뉴스를 본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좀 차지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지금 3위권에 있었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고, 네. 그다음에 원래 애플이 또 1위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1위라는 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효과, 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어제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이죠.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HBM 쪽, 결국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디램 가격이 좀 상승을 했어요. HBM 자체가 디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실적처럼 어느 정도의 보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AI 쪽에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성이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번 질주가 여기에서 또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결국 한번 교체가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가 조정을 주더라도 추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빨리 팔 필요는 물론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안에는 HBM 쪽에 관한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일단은 HBM에 관한 매출 성장률을 보면서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을 9조 원까지도 내다보는 증권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 혼풍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네.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도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들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을까요? 아니면 하이닉스 쪽이 좋을까요?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하나세미텍 관련주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미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마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수익률은 크지만 주가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매수하고 나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위기를 탔을 때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TC본더 쪽이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거의 독점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하나세미텍 쪽으로 이제 약간의 이 변경을 했단 말이죠, 노선을. 그러면서 이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밸류체인 종목군들 같이 한번 진단들 받아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비온 쪽 볼 텐데요. 일단은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주가가 4거래 연속의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질주하고 있죠. 전략을 잡아본다면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갑자기 허스음이 좀 나왔는데, 어쩌면 자주 네, 이게 전략이라는 걸 사실 잡으려면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지금 3거래 연속 점 상한가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건 살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야. 상황이고, 물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점 상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판다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 에이비온의 경우에는 이제 항체 신약 물질의 공동 계약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이번에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1조 8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에이비온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뭐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이 종목이고, 이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좀 있을 때 네. 주가가 정말로 급등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지만 이런 재료가 터지지 않으면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손실도 많이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에이비온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상한가가 풀리기 전에는 팔 이유는 없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팔 이유는 절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상한가가 풀릴 때 노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고점에 대한 신호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항체 신약 물질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대체안들이 또 있잖아요. 관련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뭐 임상 1상에 들어가 있거나 뭐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동아ST 이런 종목들도 이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목만 보이실 텐데 이 종목은 이제 내가 가질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 대체 투자안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안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되는 4거래 연속의 상한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증시가 좋은데 제약주들이 유독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약 섹터를 시가총액 상위로 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계속 약세입니다.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렇다면 이제 제약주들은 이런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약주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건 자동차 업종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이 타격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약 가격이 또 인하되게 된다면 마진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약 업체들한테는 좀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이 돌아야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수급이 돌기 위해서는 재료라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피해주라고 구분되어 있는 종목들한테는 수급이 잘 돌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정책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뭐 금융주라든지 또는 지주사들 그리고 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관세 쪽에 대한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종목들의 대부분 재료가 있어야 올라갔는데 만약에 재료가 좀 없고 뭔가 우려감이 있다면 자동차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돌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로는 개별적인 어떤 이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개별적인 이벤트에 집중해서 제약바이오주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익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1상에서 멈출지 아니면 2상에서 멈출지 아니면 2상에서 3상까지 갈지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기대감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 자동차도 업황이 하락해서 분명히 또 어느 정도의 개선세가 보이면서 상승 사이클을 타듯이 이 제약바이오주들 역시 코스닥 시장에 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사이클을 또 타게 됩니다. 업황에 사이클이 있는 업종들은 그런 식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업황 상승 사이클은 또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의 상승 사이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두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더존비즈온이 이제 경영권 매각설의 약세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런 악재가 없다면은 시장 모멘텀 바닥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리스크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이제 경영권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더존비전이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예, 또 주목을 그러더라고요. 받아서 네. 또 올라갔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경영권 매각 소식이 있었다. 이게 만약 악재인가 호재인가를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더존비전이 국내 사업에서 해외 쪽으로 이제 해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해외 쪽으로 발을 또 넓혀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AI 쪽에서의 발전은 좀 더딥니다. 해외 쪽으로 가야지 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더진비전은 사실 제가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지켜보기도 했었던 회사인데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경영을 좀 효율화시키는 어떤 이제 자원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회계나 재무 쪽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회사가 클라우드 사업을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를 본다면 이제 뭐 1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쪽은 별로 사람들이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던 분야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했고 그때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디클라우드 센터를 차렸고 결국 거기서 성과를 내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존비전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에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프닝으로 좀 끝나게 된다면 주가에 지금 급락이 나와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뭐 경영권에 매각을 하든 매각하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더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회사 측에서는 뭐 기대감은 좀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또 아니 땐 굴뚝에 열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뭔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더존비전 회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존비전 한번 악재들, 리스크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파이널 섹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섹터는 방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 그리고 오늘의 다시 강세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토에서 이제 국방비 증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또 처음 나왔던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런 방산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점심 때 상담 방송을 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보면 이제 종목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언제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밑에서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최근에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지금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나토에서 이 방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5% 늘리기로 합의가 될 거다라고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조만간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언급이 나와서 항상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방산주들이. 그래서 아마 나토에서의 증액보다는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밑에서 가져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언제 팔까를 고민을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갔을 때 매수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고가권에서 매매를 할 때는 정말 짧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어려워요, 하기가. 지금은 이 방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뭐 따라붙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면 파는 전략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방산주들은 올라갔을 때 줄이는 전략들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솔직히 나토 회원국의 이제 국방비의 GDP 5% 증액 이런 이야기들은 시장의 모멘텀으로 반영은 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계속되는 목표가 상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요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차 전지 쪽 섹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나트륨 이온의 그 이슈와 엮이면서 뭐 애경 케미칼, 자이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한번 이론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트륨 이온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리튬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원료가 리튬이잖아요. 네.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원료가 나트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료 자체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배터리 중에 칼슘 배터리라고 네.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어디 그 대학원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자원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닝더스타이라는 이제 중국의 그 1위 배터리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낙스트라가 바로 나트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5분 동안 충전하면 거의 52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주행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충전하고 나서 최고 700km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또 안정성도 좋고 거기다 520km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다면 이거는 리튬 배터리 대체안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장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리튬도 매장량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많이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보다 매장량 규모로 본다면 440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만큼 또 매장량이 많은 만큼 가격을 또 다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체, 뭐 리튬 배터리나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배터리라든지 이쪽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주 일단 나트륨 배터리 이온 이게 자체가 차세대 배터리로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모멘텀은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좀 이런 겁니다. 애경케미칼, 자이글, 메가터치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맞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관련주가 움직였다는 건 이제 이거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한 연관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 방전 이제 충방전에 대한 테스트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칼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방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이글의 경우에는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자이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알고 계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불판. 네, 알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2022년도에 LFP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이글의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고 그 당시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약간의 좀 의심이 든다라는 건 뭐냐면 자이글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올라간 이유는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할 거고 이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화전기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화전기도 그 당시에 이제 자이글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 회사가 2023년도거든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어떻게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자이글이 그렇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회사들이 사업의 연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관성 있는 사업 안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그래서 연결해서 이게 좀 커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이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냥 2차 전지 쪽이 좀 커졌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이제 시장이 형성됐을 때 그쪽에 테마를 타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기업별로의 사업 분야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지 리스크들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에 급락이 나와주기도 했고 과열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이틀 만에 거래 정지에 나섭니다. 지금 현재 전략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은 급락 나올 때 사야 될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근데 종목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하루 뭐 풀리게 된다면 만약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다시 또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에 주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약간 과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나왔지만 잠깐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개인들한테 들어와라 라고 하는 신호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딸려서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또 결국은 또 손해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있지만 주가 이제 과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건 사실 좀 너무 위에 있거든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다음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 이후에 오늘 떨어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손해를 보신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은지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만약에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밑에서 만약에 매수했던 분들도 조금 수익 났을 때 다 파셨을 네. 거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지금은 손해를 보신 분들은 아직 매도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 단기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방향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의 주가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감내를 이 부분은 감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올라올 때 파는 약간의 여유를 좀 여러분들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시장의 전략들까지도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오늘 파이널 섹터 긴 시간 동안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시장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방향성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 시장 본 이후에 또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세워드리면서요. 넥스트 마켓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식 장마감 20초 전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마감 시장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할 조정이었을까요?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건 양지수 모두 다 아랫꼬리를 달면서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만회를 해줬다는 건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1.04%에서 0.98%까지 낙폭을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3,077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개인이 9천억 넘게 물량을 크게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은 오늘 물량 크게 출회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출회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외인은 장 후반 들어서 물량을 더욱더 크게 덜어냈습니다. 5,600억가량을 팔아냈고요. 기관도 3,500억 넘게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장중에 변화가 크게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해줬고 또 마이크론도 후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그 수혜를 SK하이닉스 쪽에서 받아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29만 3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1%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고요. 6만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는 시총 5위로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가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3%대 하락 마감하면서 20만 9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장 후반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2%가량 하락 마감을 했고요. 78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거를 연속으로 같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2,300억가량을 담아냈고요. 반면 외인은 1,600억, 그리고 기관은 500억가량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결국에는 장 후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1% 소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0만 5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반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제는 1%대 하락 마감했고 HLB가 3%대 크게 밀려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현재 1%대 약세 움직임 보이면서 4만 7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제 5%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었는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같은 움직임 이어갑니다. 4%대 하락을 하면서 28만 4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양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방어해줬던 시장이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마감 시장과 함께 그리고 또 내일장 전략 함께 잡아주실 분입니다. SCCB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장 브리핑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재개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도 출회됐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음 주에 이제 이란과 만남을 접촉을 갔는데 다시 한번 공격을 단행할 수가 있다. 그게 조만간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외국인이 6천억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매물을 개인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코스닥의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존재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첫 번째, 두 번째로는 7월 4일 날 이제 각국에다가 서한을 보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도 이제 부채 한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을 거치면서 조정은 거쳐가면서 나와야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발로 인한 시장에 관한 리스크들까지도 좀 우리가 감내를 하면서요.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개인 매수세가 양지수 합쳐서 이제 또 1조 원 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들의 매수 동향을 봤었을 때는 시장 그래도 견조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가 시장에 나옵니다. 전문가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재성으로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6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관세가 또 유예된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주가 또 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조선에 대해서 거듭 언급한 적이 있고 LNG라든지 뭐 본행제라든지 그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쪽을 좀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은 한번 다시 변동성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관련 업종들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역시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7월 달 되면은 이제 어닝 시즌도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는 그런 종목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어닝 시즌 기다리고 있네요. 바쁜 또 시장의 실적 시즌까지도 추후에 같이 초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섹터적인 분석으로 보자면 최근에 주도주는 AI 쪽과 그리고 또 반도체 쪽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제약바이오주 쪽이 오늘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섹터들도 오늘은 조정을 보여왔지만 그간 제약주들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제약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4월 달, 5월 달, 6월 달 다 학회 일정이 다 한 가지씩 있었었죠. 암학회 일정도 있었었고 당뇨병 학회도 있었었고 이런 일정 속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이 개발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임상 성공 기대감이 받쳐줘야지만 더 탄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학회 일정이 다 마무리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수 하방 압력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또 대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도 있는지 오늘 마감장 보시면서는 시장 섹터 분석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볼지 뭐 장기적으로 볼지에 따라서 좀 섹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조선이라든지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관세가 엮이면은 사실 7월 4일부터 서한을 나눌 때마다 트럼프 1기 때마다 항상 관세가 부각받을 때마다 원자재 관련주들이 항상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섹터적인 분석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지만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소화해 갔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도 시장의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했다라고 보여지는 국내 시장이었는데요. 내일장에 우리가 주목해볼 일정들도 있을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일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도 이제
공개가 되는 네. 그런 시점이죠. 그 기대감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움직이는지 그 여부랑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도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시장 지수적인 상황에서 봤었을 때의 상승과 하락의 여부들도 체크해보고요. 외국인 수급 또 언제쯤 다시금 매수세를 보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예상하시는 시나리오 있으실까요?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7월 4일까지는 일단 불안감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가 이제 우호적이면은 그에 따른 이제 다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들마다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라면은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EU 역시 보복 관세를 10% 정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돼야 디폴트라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은 반등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차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가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의장을 좀 변경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에 대해 속도를 내면은 그에 따른 수혜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진단해 봤습니다. 자, 마감을 소화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 분석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쉬어가는 시장의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짚어드린 일정이 역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컸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소화했던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었죠. 이때 시장에 또 실적적인 힌트들을 좀 얻어가면서요. AI 관련주 중에서도 HBM 쪽에 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에서 국방비 증액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합니다. 국내 일정으로는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컨퍼런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요. 내일은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콘텐츠나 OTT 관련주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목적으로 보자면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종목군들이 좀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전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되고 나서 다운로드 수, 뷰잉 수들이 조금 시장에 뉴스거리로 나오면서요. 관련주들을 움직였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어서 한 번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은 이제 PC 지표 발표됩니다. 이제 연준 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 최근에 연준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쪽에 관한 이슈들도 어제 짚어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는 조금 색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끄는 주식시장이다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최근에 국내 소비 심리 역시도 주가와 함께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 부분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장은 쉬어가지만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수혜주들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소비 심리
심리와 코스피의 이상한 동행이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소비 심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인데요. 통상적으로 소비 심리와 코스피 지수와의 일관성이 있진 않았는데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 심리가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시장의 내수가 살아나는 게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시장도 개인이 방어해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는요. 개인들의 유동성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국내에 들어오는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폭발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현 정부에서는 이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한 국책 과제로 놓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개인들의 소비 심리와 개인들의 유동성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관한 기대감도 있었죠. 현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인 내수 부양책을 내걸고 있고요. 추경 역시도 확정지었습니다. 이 추경의 규모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소비 심리와 또 주식시장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수의 반등 시그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었던 소매 판매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수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였는데요. 이게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반등 양상을 보였다는 게 증권가에서 바라봤던 그 키포인트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소매 판매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라서요. 우리가 이제는 시장에서 좀 관련주들을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경은 이미 편성이 됐고요. 이제 국내적으로 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풀기로 한 약속된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상위 10%는 15만 원 그리고 일반 국민은요 최대 25만 원까지도 정부에게 돈을 부여받게 되죠. 이런 부양책 이후에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 나올 섹터들 한번 짚어보자라는 관점에서요 오늘 그 이야기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재정 지출이 시작이 되면요 의류 관련주와 편의점 관련주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을 이제는 주목해보자라는 증권가의 시선이 나왔고요. 의류는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겨울이 최고의 시즌을 찍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의류 관련주들을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바라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회복된 유동 인구와 일상 소비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편의점 관련주들도 내수 관련주로 바라보자라는 시장의 시선들도 같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다시금 회귀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요. 오늘 관련한 지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통업체 매출 동향들 보시면은요. 백화점 매출이 증감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도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이때 내수 부양책까지 같이 한번 맞물린다면 실적적으로 백화점 관련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 가는 매출 역시도 최근에는 좋지 않았다가요. 다시금 반등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수 회복에 관한 시그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수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오타가 났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와 광주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편의점 관련주들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BGF 리테일과 이마트 그리고 롯데지주와 GS 리테일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전략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관련주들도요. 긴 관점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소화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마켓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 시장 같이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저희는 내일장 더 알찬 전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